지역의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 뭐 대전에는 여기 황운하 의원님이 딱 잡고 계셔가지고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번 대전 시당 행사 때 오고 두 번째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다 보니까 제 얼굴이 여기 있어서 좀 민망한데 앞으로 여기 제 얼굴 말고 황 의원님 얼굴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좀 민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월 13일 날 창당 선언하고 3월 3일 창당하고, 물론 대전시당도 그 과정에서 창당을 하는 그 시점을 돌이켜보시면 그때 대전시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전국에서 조국혁신당의 전망, 미래에 대해서 뭐 3석 얻으면 잘 되겠지라고 다 했습니다. 끼케야 2석, 3석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희는 12석을 얻었고 원내 3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전에서 가까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1등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남에서의 1등만 얘기를 하고, 언론 보도도 주로 그렇습니다만, 호남 전체에서 조국혁신당이 1등한 것 외에 세종에서 1등을 했고, 부산 해운대에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에서 1등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고 있다. 이 점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것 외에 어디서 1등을 했는지를 잘 보시면, 조국혁신당이 단순히 특정 지역, 특정 계급, 특정 연령에 기반한 정당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고, 향후 우리 정치 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 여기 계신 그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노력과 응원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은정 의원님이 합류하기로 돼 있고, 아마 제 생각에 오고 계신 중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님이 어제 법사위 청문회 하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며칠 밤을 새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 추측인데 아마 아침에 못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눈 뜨자마자 달려오시고 계신 것 같고, 아마 행사 중에 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이예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약칭은 과방이 하시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밤을 새셨다 그러는데, 알람을 잘 맞추셨는지 시간 딱 맞춰서 오셨고 밤 새셨다고 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2분인데 의원수로만 보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의원수에 비해서 1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이 정말 일당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력에 있어서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함이 있지만 잘한다 해야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온라인에서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담회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 또는 TV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의 모습들 많이 보시겠지만, 실제 온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눈과 눈을 서로 마주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대화를 할 때 우리 당원들과의 일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허심탄회한 질문, 또 솔직한 비판도 좋으니까요. 모든 얘기를 같이 다 하고 공유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당원분들께서 대표님 얼굴 정면으로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즉흥적으로 인사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밖에서 대기하는데, 대표님, 이예민 의원님, 김선민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비롯한 우리 12분의 의원분들 다 요즘 수면시간 평균 하루 0시간이에요 했더니 괜찮습니다. 김선민 의원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고 일하다 쓰러질 각오로 임하고 있으니까 당원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 곁에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항상
대전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역력하게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보시는지. 그래서 이번 간담회는 강미정 대변인이 꼭 사회를 보러 오세요 라고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일정은 제쳐두고 대전으로 달려왔습니다. 대전의 아버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받아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시나리오에 없는 겁니다. 아까 조국 대표님도 전혀 말씀 준비 안 하셨다가 갑자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전에 원구로 준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혀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 메인 행사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우리 조국혁신당이 지난 21대 지난 총선 22대 선거에서 687만 약 69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 숫자 잘 좀 기억해 주세요. 690만 표. 690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게 비율로 보면은 약 25%입니다.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의 그 역할을 다 하려면 300석 중에 최소 75석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문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은정 의원의 활약이 좀 눈부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네. 여기 조국혁신당의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시고 또 평소에 그 어떤 갈고 닦은 역량으로 해서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좋은 의정 활동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조국혁신당이 날로 커가는 그 대중 정당으로 더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대전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밀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황운하 원내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5주 8989 차주분께서는 지금 바로 차를 좀 빼주시길 바랍니다. 계신가요? 여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오늘 행사를 위해서 구글 플랫폼에 사전 질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100분 넘는 분께서 궁금하셨던 부분 참 많으셨나 봐요.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럼 지금부터는 당원과의 대화, 경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우리 대표님 의원님들 움직이실 때마다 자동적으로 박수가 막 나오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제 대전시만의 특별한 저희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지난주부터 다른 지역 방문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첫 스케줄이 대전시 방문이어서 아마 브리핑을 뉴스보다 더 빨리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전 질문지는 위에 올려놨거든요. 열린 대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혜미입니다. 제가 어제 과방위 입법청문회를 하는데 그 전날은 서울시당 행사 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어제 아침에는 최고위에서 대통령께서 갑자기 국가 AI 위원회 위원장 하시겠다고
하셔서 안 되겠다, 그것도 발언해야겠다 해서 AI한테 그 논평을 시켰더니 AI가 제 생각에는 대통령보다는 더 똑똑한 대답을 내놓길래 AI 위원장 그냥 AI 시키라고 발언하고 오후에는 꽤 오랫동안 이제 과방에 참석을 했습니다. 과방에 그러다 보니까 과방이 청문회 참석을 할 때 저의 정신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오락가락한 상태였긴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딱 앉았을 때 제 앞에 쫙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그 주제별로 나눠서 준비 다 하셔서 계시고 제 옆에는 이준석 의원 계시고 오른쪽으로는 국민의힘 분들 자리 쫙 비어 있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증인으로 끌려나와서 앉아 있고 그 상황이 되니까 약간 각성제 먹은 것처럼 전투력이 너무 상승을 해서 어제 미리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회사 같았으면 회의이에요. 그런 종류의 질문들이 괜히 나온 건 아니고 전투력을 너무 증인께서 그 상승을 시켜주셔서 네 어제 그래서 저희 대변인께서 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전에 오니까 어제 그 전쟁 같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푸근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저는 지금 앉아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그 대전 카이스트의 이틀막 사건 아시죠? 이틀막 사건의 피해 당사자 학생과 그다음에 졸업생 그분과 연대하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세봤더니 이번 주 월요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매일매일 분명히 24시간인데 48시간처럼 쓰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카이스트 학생분들 계시면은 저 계속해서 연대하고 있고 관련된 토론회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면은 제가 다 하고 있다는 사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그 질문지가 왔는데 첫 번째가 침체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희 경제 전문가가 안 계셔서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께서 사실은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던 이제 기업가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기 침체라고 보통 정의를 내릴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두 가지 지표를 봅니다. 하나는 GDP, 그 다음에 실업률을 보게 되는데 실업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실업률은 뭐 숫자로 아무리 정부가 발표를 해도 우리들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내가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제 다니던 곳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거나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사실 와닿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게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GDP 같은 경우는 정부는 올랐다고 숫자상으로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GDP는 여러분 어떤 숫자냐면은 아주 잘 사는 사람부터 중산층 그리고 아주 어려운 분들까지 다 뭉뚱그려진 숫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GDP의 숫자가 올랐다 한들 그래서 내 삶이 나아졌나? 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GDP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고는 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오른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안 올라서 GDP 순위가 저희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0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경기지가 침체된 것은 그 측면에 보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보통 문제 해결을 하려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부터 조금 보는 편이긴 한데
지금까지 제가 이런 경제적인 지표를 보면서 전략을 세워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한 4가지 부재를 보통 체크를 해봅니다. 하나는 목적, 문제를 봤을 때 목적이 부재했나? 아니면은 전략이 부재했나? 실행력이 부재했나? 이 모든 거 앞에 있는 비전이 부재했나?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적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고 실행력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비전이 없었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를 저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엔 리더십의 문제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문제고, 결국에는 그래서 좀 길게 보더라도 이거는 투표를 잘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침체된 경기를 지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경기가 침체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돈을 돌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은 아까 GDP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구역에 굉장히 많은 부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이제 근시안적으로라도 좀 찾아야 되는데,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것, 여당이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종부세 폐지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 그 세비 감면 등등등 저 위에 몰려있는 부 쪽에 더 있는 돈을 몰아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조세 관련된 것들 계속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저희 기재부에 지금 기재위에 계시는 차규근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있는,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를 할 수 있는 역할도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할, 그리고 부가 재분배될 수 있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또 그냥 출신이다만큼 제가 이제 AI 관련돼서 로봇세와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 또한 같은 부의 재분배를 미리 공정하게 일어날수록 만들어 놓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치킨집에서 기계가 더 24시간 안 힘들고 치킨 튀기고요.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서, 네이버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는요, 사람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커피도 만들고 서빙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일자리를 잃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에요. 어떤 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직업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새로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차가 꽤 큽니다. 그 시차를 극복을 하는, 그 직업이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없어지는 직업군에 해당되는 가장 취약한 분들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사실은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입법부에서 더 이상 새로운 산업 변화로 인해서 부가 더 양극화가 되기 전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길게 혹은 짧게 봐서 정부가 할 일과 입법부가 할 일이 있다. 정부가 할 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리더십이 제대로 서야 제대로 된 행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저희가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정부를 견제를 하고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일들 입법부에서 할 것이고, 또 입법부의 고유의 권한인 입법을 통해서 미리 혹은 좀 더 선제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계의 진흥을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이 너무 타실 것 같아서, 자 우리 이혜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국정조사 필요함, 그래서 제대로 된 입법을 해서 예방하겠다. 마음에 드시나요? 예. 그리고 국정조사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 실시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깁니다. 3년은 너무 길죠? 답변이 너무 길어요. 예. 3년은 너무 길다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3년은 너무 길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향후 민주당과의 관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그건 제가 하는 거. 그럼 너무 김성민 좋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3년은 너무 길기에 자 김선민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법안에 대한 의원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의료법에 대한 계획을 제가 1호 법안으로 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 조항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2, 3주 연기를 해놨습니다. 공공의료법 관련해서는 저는 4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대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 두 번째는 항상 공공병원의 신축 혹은 설립을 하려고 하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평가에 의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병원에 한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공공병원을 진료 수익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들은 진료 수익이 아닌 공공수행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방의료원들 혹은 공공병원들이 각자 도생을 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지방 공공병원들은 제대로 잘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전에서도 대전의료원 지금 이제 곧 신축에 들어갈 예정인데 만들어질 대전의료원도 대전시 혼자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의료원들 그리고 지역 안에서는 국립대병원, 즉 충남대병원 그리고 멀리는 서울에 있는 그리고 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조직과 같이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들을 서로 네트워킹하고 공동구매도 하고 질관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하는 조직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4가지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질문을 또 주셨는데 결국 이 의료개혁을 하는 가장 끝단에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만이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 관련된 법안이 의대 증원을 하고 시민들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가장 최종적인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내 질문인데 왜 다른 의원한테 가는 거야? 라고 하셨던 우리 황운하 원내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궁금해하실 내용이어가지고 여러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가 협력 관계입니까? 경쟁 관계입니까?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면 손을 보세요. 굉장히 그 다음에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답은 협력적 경쟁 관계입니다. 협력 관계이고 경쟁 관계입니다. 프레너미라고 하죠. 프레너미가 뭐죠? 프렌드인데 에너미다. 친구이자 경쟁자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누가 더 좋은 정치를 또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누가 더 잘 싸울 것인지에 대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 우리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었는데 조기종식을 위해서는 협력적 관계죠. 그렇죠? 최혜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협력적 관계입니다. 최혜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이 감추어진 어떤 법연적인 옷이네. 박수 쳐주세요. 박은희 의원. 네, 어제 입법 청문회로 잠시 기절했다. 벌떡 일어나서 대전으로 달려오신 박의정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얼른 답변드리고 짧게 답변드리고 박은희 의원님한테 말씀 넘기겠습니다. 어저께 누가 입법 청문회 제일 잘했죠?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협력적 경쟁 관계입니다. 어제도 그 입법청문회에서 조국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분명한 경쟁 관계입니다. 누가 더 감춰진 비선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느냐, 누가 더 감춰진 수사 외압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느냐, 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성문화원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오셨을 때 여기서 그 당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옛날입니다. 예. 예. 이번에는 컨벤션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서 예정에서 저도 참석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유성문화원에서 당원 간담회를 하면은 저는 맨 먼저 이재명 대표 할 때보다 더 많이 왔나 이거부터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지금 비 오는 주말 아침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보궐선거, 지방선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엄청 궁금해하셔요. 특히 현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엄청 궁금해하십니다.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영 신당의 목표가 뭡니까? 정권 정치. 정권 획득하는 겁니다. 모든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 획득하는 정당을 수권 정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조국영 신당은 수권 정당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모든 선거, 모든 정치 일정의 후보를 당연히 내야 합니다. 올 가을부터 1년에 2번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했습니다. 1년에 2번,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10월에 영광, 곡성, 정읍, 강화가 선거가 있거나 있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영광, 곡성, 정읍, 강화. 이거 다 조국신당 유능한 인재를 찾아가지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찾아서 국민들 조국신당 후보 정말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찾아가지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년 4월이면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있을 겁니다. 내년 4월에. 내년 10월이면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또 재보궐선거 있을 겁니다. 그 다음 6월 때는 뭐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조국신당은 7월 달에 우리 조국신당 전당대회가 있는 거 아시죠? 당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당대표 새로 뽑습니다. 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 대표님이 출마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걱정하실 거예요. 그럼 조국 대표를 누가 당대표 되는 거예요? 걱정하실 것 같은데 걱정 마십시오. 대표님 출마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당대표께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주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재 영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선수들을 이제 찾는 작업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때부터 당의 조직가만 투기가 만들어져가지고 후보 내세울 사람들 막 찾고 시도당 조직 정비하고 지역의회 조직 정비하고 엄청나게 발빠른 조직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궐선거, 지방선거 등의 후보를 내서 불가피하게 민주당과의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쟁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중요한 것이 조직 정비를 하는 겁니다. 조직 정비. 조직 정비의 1차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당원입니다. 당원. 조국신당의 당원이 늘어나야 합니다. 특히 당비를 납부하시는 주권당원, 당비를 납부하시는 당원을 민주당에서 권리당원이라고, 조국신당에서는 주권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주권당원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대전 시당위원장인데 대전에서 주권당원, 당원 중에 당비를 납부하는 주권당원의 비율이 다른 시도당에 비해서 중하위권 머물러서 지금 얼굴 못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주권당원을 좀 전환해 주세요. 주권당원 전환해 주셔서, 그래서 유일한 현역위원이 있는 시도당 위원장으로 있는 대전 시당에서 17개 시도당 1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박은정 의원님 말씀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 전당대회가 7월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 둘, 셋! 한 분당 3분씩 당원 가입 저희 지금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박은정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도 궁금하고요. 검찰개혁 모든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제 입법청문회 비하인드 스토리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전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문회
준비, 청문회가 급하게 일정이 잡혀서 한 이틀 정도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좀 비도 오고 이래서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이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토요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렇게 와주셨구나 싶어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든든해집니다. 검찰개혁 입법은 지금 대표님께서도 항상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청을 공소유지 인권보호기관으로 공소청으로 바꾸는 공소청법, 그 다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수사청으로 분리해서 수사청법, 그 다음에 또 지난 총선 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성균 방지법 같은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이 침해돼서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그 이성균 방지법을 포함한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규정을 담은 수사 절차법, 이 세 가지 입법으로 검찰개혁 입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법제실에 심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곧 여러분들에게, 국민들께 검찰개혁 이렇게 할 것이다, 검찰청 어떻게 바뀔 거고 국민의 검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라고 약속드리고요. 한동훈 특검법은 총선 기간 중에 690만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주셨던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셨던 저희가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그 약속을, 국민의 명령을 실천을 했습니다. 개원 첫날 저와 차규근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그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헌법상 11조에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이제는 당대표 나온다고 하고 있는 한동훈 씨에 대해서 그 한동훈 씨의 검사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재직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하는 처벌법이 될 것이고, 어제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끝나서 법사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바로 법사위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다음으로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6월중으로 두 사람이 지금 명품백 때문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건희위원회가 됐다고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데, 명품백 부분까지 포함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쌍특검을 바로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국회에서 이것이 또 처리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 가면은 저는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한 60% 정도가 탄핵을 찬성하고 계시거든요. 한 70%, 80%가 되면은 이것은 탄핵이든 하야든 반드시 정리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검찰개혁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안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분들께서는 이미 머릿속에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야 하는 계획들이 정말 빼곡하게 다 짜여져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윤석열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대답을 좀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 올라가겠습니다. 그 답변 전에 이제 우리 황운하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한마디 추가하고 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사이의 협력과 경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혹시 당원 여러분께서 경쟁 자꾸 하다 보면 나쁜 결과가 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등장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쁜 결과가 났습니까? 좋은 결과가 났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일부 시민들은 혹시 그러면 그 당시는 민주당이 그 일당이었, 아직 이제 야당에서 가장 큰 당인데 민주당이 피해보는 거 아닐까? 또 넓은 의미에서 애국적인 애국 시민들, 민주진보 진영이 표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분명히. 경쟁을 했더니 윤석열 심판 구도가 되살아나고 민주당도 지역구에서 등을 보고 조국혁신당은 등을 봐서 전체적으로 잘 됐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 어느 경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해야 민주당에도 자극이 되고 또 그것이 물론 의석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시게 되면 그 우리 민주시민들, 애국시민 전체로 봐서는 좋은 결과가 난다는 것을 4월 10일에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부권 탄핵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6공화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6공화국 헌법 체제 하에서 즉 1987년 정치적 민주화가 되고 난 뒤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4번 했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45번 했습니다. 45번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14번인데 45번까지 계속 거부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못 참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거 어떡하나 하고 계세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3년 너무 길다가 아니라 석 달도 너무 길다 이런 마음이실 텐데 또 다른 분들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태의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 심리가 만약에 45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제 진행되었던 그 최혜병 입법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 그 사이 온갖 일이 벌어졌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전화로 비화 처리된 이제 도청 방지가 된 비화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하면 반드시 이 사적 전화 말고 도청 방지가 된 비화폰을 쓰게 되는데 저는 왜 대통령이 그 비화폰이 아닌 개인 전화를 썼는지 이해가 일단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업무 수칙을 위반한 거예요. 그걸 떠나서 개인 전화로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차관에게, 국방비서관에게 다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방장관, 차관, 국방비서관이 또 온갖 사람한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건 다 이제 확인이 되어버렸어요. 객관적 증거로. 물론 윤 대통령이 그 전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국방부 장관, 차관, 국방비서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소가 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사실 벌써 기소되었어야 될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여러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했던 그 사건의 규칙, 그 기준을 따라서 적용하게 되면 벌써 기소되었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최혜병 사건을 뒤집어서 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걸 갖고 돌아오게 한 가장 정점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진술 거부를 하겠죠. 침묵을 하겠지만 통상의 수사의 그 매뉴얼, 기준에 따르게 되면 벌써 기소를 해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이라서 기소를 못할 뿐입니다. 이게 아주 엄중한 사태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재임 시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기소를 못하지만 이 최혜병 사건에 개입했음이 더 드러나게 되면 국방부 장관, 차관, 비서관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수사기관에 불려갈 것이고 특검이 통과되게 되면 더 불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확인되게 되면 형법상 기소는 못해도 형법은 기소를 못한 이유가 헌법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기소를 못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또는 법률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자세가 없으니 확인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끝까지 그만큼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 그때 탄핵 소추 사유가 됩니다. 형법상 기소는 지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따르게 되면 형법상 기소가 안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음이 확인됩니다. 타블렛 PC 기억나시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이 오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결국은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를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 안에 5만 개 들어있었죠.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 발언문 등이 이 최순실이 관여해서 고치고 있더라는 걸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나올 것이고 또 하나 기억해 보시게 되면 이화여대 사건이 있습니다. 정유라 승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화여대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해서 문제가 커지고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그 폭발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이번 이화여대가 아니라 숙명여대가 있는데 숙명여대가 딴 게 아니라 김건희 씨 석사 논문을 2년 8개월 동안 그 학계에서 다행히 사실상 판정을 한 걸 판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마침 조국혁신당의 강경수 의원이 숙명여대 정문 앞에서 강 의원과 저희 시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그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강력한 시위를 했고 그것이 영향을 주어서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김건희 석사 논문을 철저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작지만 조국혁신당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뭐냐 하면 지난 2년 동안에는 숙대 구성원들이 김건희 씨 석사 논문 표절이란 너무 간단한 결정을 못한 거예요. 겁이 나서. 숙대 교수분들이 겁이 나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숙대 교수님들, 숙대 동문회 학생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결정을 하고 논문 검증을 하자는 분을 숙대 총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게 그 말은 뭐냐? 숙대 구성원들이 김건희 씨를 또 윤석열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반증이죠. 저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시고 또 저희들은 그래도 더 10배, 100배 노력하시면 그 귀결점은 보인다 생각합니다. 기다려주십시오. 고종 대표께서 모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헌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생각 더불어 논문 인용률이 1위예요. 그래서 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헌법 84조에 대해 굉장히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을 내놓았을 때 톡 집어서 F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가는 발언이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형사법만 딱 걸리면 탄핵의 열쇠는 맞춰진다라고 하셨는데 조심스럽지만 아마 형사법에 대해서 그 퍼즐이 완성됐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그럼 저희 짧고 간단한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원분들과 저의 호흡이 맞아야 돼요. 질문도 길면 안 되고 또 답변 또한 길면 안 됩니다. 질문은 10초. 네. 앉아서 할까요? 서서? 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10초인데 괜찮으실까요? 네? 10초인데 괜찮으실까요? 네.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그 새숨 등산에 황운하 의원님 같이 저 운동 다니는 운동회 저 회원이. 네, 황운하 의원님의 운동 친구. 네. 아니 말 안 돼요. 그냥 말 입으로 할까요? 그냥 하셔도 되겠어요. 입으로. 아니 근데 저 어르신 키가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릴 것 같으면은 나이는 64세이고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북한업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통일북한 그러더라고요. 주변 이제 후배들 이제 회사는 우리 황운하 의원님 회사 같이 다녔습니다. 황운하 의원님은 강원도 쪽에서 투쟁하셨고 저는 비강부로서 투쟁을 30년 동안 하면서 위태위태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박수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는 충남 홍성입니다. 거기는 저와 김자진, 우한영은 제가 센터에 있습니다. 저는 개헌입니다, 개헌. 그럼 지금부터 원래 저녁 때까지 질문해도 잘하시죠? 저거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개헌 문제가 뭔가 가만히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윤 검사가 지금 뭐 한다고 구멍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헌만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어디부터 시작됐냐면은 박정희가 만들었고 전두환이. 자, 이러면 우리 5구막부터 5구막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누이 제린자라는 그 서양 철학자 뭐라 했냐면 법은 권력자,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다. 민중들이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것이 자본,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라고 누이 제린자라는 철학자가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참 민주주의는 민중혁명 만들어진 헌법만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헌, 우리 조국 대표님께 개헌을 많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네, 개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또 민주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는 점을 다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개헌을 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민투표하는 비용만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근데 그걸 5.18 정신을 넣는 것 하나만 하려고 그 개헌을 해야 되겠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헌을 다 가능하면 22대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이제 7공화국 지금이 6기니까요 7공화국 개헌을 하자. 그래서 5.18 정신을 넣는 것 외에 여러 가지들을 넣어서 37년 동안 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을 보충해서 개헌을 하자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짧게 10번을 하셨는데도 다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30년 동안 투쟁했던 게 정말이었다. 그래서 저희 황운하 원내대표님의 우리 등산 친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하실 분은요, 시간을 더 줄이셔야 돼요. 아까 다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드신 분께 기회를 드릴게요. 내렸다 들어주셔야 돼요. 자, 내렸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저희 마스크 쓰신 분께 기회 드립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제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케어에서 3년 7개월 동안 열심히 투병하고 있는 중이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아내가 제가 온다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들은 아주 쟁쟁한 분들인데 당신의 말을 들어줄까요? 해서 저를 조금 광고하면 저는 토지공사 출신으로 노태우 정부 때 사실 비밀리에 북한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김영삼 정부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그 비서실장, 그러니까 야인일 때 비서실장 했던 분이 사장하고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 새끼 아니야? 이분을 데리고 두만강으로 가고 끝내.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아니라 협력을 하면 경제순위 5위로 들어갈 수 있음을 두만강변에서 역설을 했고 그 사장님이 전제 조건으로 모든 걸 비밀리에 너 혼자만 하고 직보만 해라 해서 지금의 개성공단이 왔고
토지공사 직원들도 누가 추진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를 들어 그 북한에서는 낮은 선봉을 요구했지만 이것도 아주 비선으로 그 낮은 선봉 위에 있는 인공위성 러시아 걸 과학 아카데미 회원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그걸 찍어서 북한 사람들을 하와이로 불러서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개성공단으로 오게 한 사람입니다. 공직을 그만두고 제가 했던 사업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갑에 있는 돈 있잖아요. 화폐. 그 화폐를 한 10수년 공급했던 사람입니다. 그 국제 입찰인데 10여 년을 이겼어요. 그러면 제 말에 좀 이제 비중이 실릴까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 얼굴은 파파이스 123회. 그러니까 김호중 총수하고 나눈 123회에 보시면 제 얼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정부에 제가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지만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수없이 제안을 했지만 그 귀를 안 기울였고 김원준 총수만이 그 귀를 기울여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지만 그게 나온 시간은 많이 짧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실 정책적으로 한 10가지 이상은 됩니다만 먼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선거 개표에서 투표함이 이송하는 과정이 있는 이상 언제든지 부정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했던 그 파파이스를 보시면 실화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정선거 감시단을 꾸미고 지금 이렇게 몇 박 몇일씩 잠을 못 주무셨다 했는데 저도 71시간을 날밤을 새본 적이 있습니다. 공정선거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저희 눈앞에서 선거함을 실은 차가 탈취가 됐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 목격을 한 뒤로는 그때 노태우 3김이 분열됐기 때문에 졌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미 그 투표함이 탈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선거는 결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짧게 전해주시면 바라는 것은 다른 분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개표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투표하는 장소에서 개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파파이스를 꼭 봐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하나 더 부탁드린 건 조국 대표님. 제가 이 갑을 선진국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가 이 갑을 인식에 써져 있는 조국 대표님 인식은 제가 대학원과 토지공사 있을 때의 인식과 아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드시 넘으셔야 됩니다. 제가 소원같이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의 검찰이나 이런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이창만큼의 분량으로 제가 변호를 해왔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글을 통해서 여기에 실려있는 모든 과마다 이제 그런 황당한 거짓말로 인한 공격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인 글을 쓰고자 합니다. 이미 쓰고 있고 제가 이것을 보내드릴 테니 꼭 한번 읽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기회가 아니다면 저는 지금 제주에 대해서 치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너무 고맙고 지금 이렇게 활동해 주신 여러분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전 시간과의 방청 시간이 발언하실 수 있는 뜻깊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셨다니 정말 저희도 기쁘고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십시오. 저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자영 네, 들립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번 정부는 이상한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공이란 프레임으로 다른 단계를 공격하면서 사실 자신들의 정부를 움직이는 주체 사상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주체 사상의 입장에 처음 뿌리를 내리고 또 일본 부부의 우리를 처음 입장에 뿌리 내린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정부 유지를 지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영향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역사와 문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모두 포기하면서 중국은 중국 공정으로 물어들어오고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 뉴라이트들에 의해서 국제사상과 일본 주도의 논리가 합쳐진 뉴라이트의 논리로 외교와 안보와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시스템들은 앞으로 바꿔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기록에 남긴 대통령의 말이나 회담의 결과, 조약이나 그런 역사적인 기록 같은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남아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타국이나 타 국민들 또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 쓰여지고 계속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대응할 마음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기록된 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로 남을까 그게 걱정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뉴라이트 사상이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대답을 해주실까요? 제가 간단히 답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뉴라이트 문제는 저희 의원들이 딱 말씀하신 역사 문제 또 철학 문제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굳이 따지자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김재훈 의원이건 또는 뭐 저희 당대표 차원에서 당대표실에서든 간에 의논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저희 당의 입장을 밝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정치적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을 하나 더 받을까요? 아니면 사진 찍는 기회를 더 늘려볼까요? 질문 자, 네, 그러면 저희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질문이신 거죠? 네. 라인 사태인데요. 네이버는 지킬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진짜 뭐 지상파에 나오는 뉴스처럼 뺏기는 걸 지켜봐야 되는지. 7월 1일까지 라인 야후가 지금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일본 총무성에. 라인 야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라인 야후라는 회사고, 라인 야후의 경영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정부가, 대통령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행정조사의 내용, 그 중에서 자본관계 재검토 항목을 철회해라 라고 요청하는 것 말고는 지금 아주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고요. 제가 이제 다른 통로를 통해서 네이버에 계속 보내는 메시지는 어떻게든 버텨라. 우선은 버텨라. 시간을 벌어라. 그래서 라인 플러스 직원들, 우리나라 직원들, 한국 분들에 대한 고용 불안을 빨리 해소해라. 그래서 중장기적인 것을 다 보고 있는데요. 아주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마지막 기회는 있다 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정조사 또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어떻게 마음에 드는 경청과 대화의 시간이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것으로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여러분과의 대화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저희 네. 왜 한쪽만 쳐다보고 여기는 안 보아요? 얼굴을 손을 들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세종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얘기하자고 그 두 줄씩 해서 오른쪽으로 들어오셔서 뒤에 서시면은 저희가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의자를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앞에 두 줄씩 해서 뒤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 뒤쪽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자를 가지고 좀 앞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꼭 꽉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중앙당 카메라를 응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저희 중앙당 카메라 응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앞에는 잠깐 좀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나와주시고 치는 안 하고 빠져야 됩니다. 아버님 잠깐 사진 한번.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조국 퇴각! 혁명으로 민주정치. 네, 자, 왼쪽으로 퇴장해 주시고요. 다음 줄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좀 빨리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줄 바로 무대 위로 쭉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안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오시면 됩니다. 네. 네, 대전 다운 간담회 여기서 끝났고요.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진 촬영하고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겠습니다.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따 하시고요. 9시 반이에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줄 바로 무대 위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행사 진행 아직 안 찍으신 빨리 안 분들, 찍으신 분들 있으면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찍으신 분들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실까요? 아직 안 찍으신 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촬영입니다. 사진은 저희 중앙당 홈페이지에 기재될 예정이오니 거기서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시게요. 자, 나와주시죠. 사진 하시네. 안 찍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바로 찍겠습니다. 앞에 맞으시고요.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사진은 저희 중앙당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거기서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비 오는 날씨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인은 죄송합니다. 사인은 저희가 이동 시간 때 사인 어렵습니다. 네, 지금 바로 죄송합니다. 다음 세종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이동해봐야 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